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중앙일보 논설위원이죠. 강찬호 기자. 저도 아는 사람인데 워싱턴 특파원도 했었죠. 실력 있죠. 강찬호 논설위원의 글인데 제목이요. 검거율 77%의 1등 공신 CCTV 수천 개 화면 검색의 애로, 이런 제목인데요. 이태원 참사 계기로 본 경찰의 CCTV 수사, 부제목으로 달았습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이태원 참사를 막지 못해 신뢰도가 급락한 경찰이지만 형사범 검거율은 높은 편이다. 2019년 기준 77.2%에 달한다. 이런 높은 검거율에는 사건 발생지 주변에 설치된 CCTV들이 큰 역할을 한다. 그런데 품이 많이 드는 게 문제다. 도둑 한 명 잡기 위해 형사 수십 명이 수주일에 걸쳐 CCTV 수백 수천 개를 검색하기 일수다. 10년차 강력반 형사로 매달 평균 5건씩 검거 실적을 낸 서울 동대문 경찰서 최인호 경사를 만나 CCTV를 활용한 수사의 현실과 한계점을 짚어봤다. 프로와의 싸움. 동대문서 관내는 침입 절도가 많은 편이다. 지난 6월의 어느 날 오후 5시 와병 중인 노인이 사는 전농동 단독주택에 누군가 침입했다가 도망쳤다. 용의자의 단서는 노인의 원격 간호를 위해 집안에 설치된 CCTV에 2분간 잡힌 모습이 유일했다. 얼굴은 안 보였고 대신 반짝이는 모자와 청바지가 잡혔다. 용의자가 신은 운동화도 찍혔다. 부메랑 마크가 선명한 N사 브랜드였다. 최 형사의 말이다. 3주간 CCTV 추적 전농동 주택 주거 침입범 검거한 최인호 경사. 점심도 건너뛰며 하루 9시간씩 CCTV 화면 수백 개 검색 끝 개가. 전국 CCTV 1600만 대, 인구 3명당 1개꼴, 하루 200회 넘게 노출돼. 인력과 품만이 들어 수사 효율 높이려면 AI 도입 필요성 절실. CCTV에 찍힌 용의자 안면에 주민등록번호를 매칭하면 신원이 확인되는 기술을 경찰이 가진 줄 아는 분들이 많은데 경찰엔 그런 기술은 없다. CCTV에 찍힌 사람 신체를 보고 속단하면 안 된다. 20대로 보였는데 40대이거나 통통한 체구로 봤는데 날씬한 경우도 있다. 객관성이 보장된 복장으로 추적하는 게 기본이다. 복장이 특정된 뒤 최 형사는 노인의 집 주변 CCTV를 뒤지기 시작했다. 집 앞 교차로에 설치된 방범용 CCTV부터 입수해 들여다봤다. 그런데 용의자는 프로였다. 방범 CCTV는 반경 50m 내 물체만 잡아낸다. 그보다 멀면 점으로만 잡힌다. 용의자는 이를 악용해 교차로를 피해 골목으로만 다니며 지그재그로 이동했다. 이럴 경우 경찰은 사건 발생 지점 3-4km 반경 내 CCTV를 전부 뒤지는 저인망식 수사에 돌입한다. 최 형사도 CCTV 화면 수백 개를 입수해 하루 9시간씩 들여다봤다. 시간을 아끼려고 점심은 김밥으로 때웠다. 눈이 침침하고 어지러웠지만 참았다. 그의 말이다. 범인이 아무리 피하면서 다녀도 상가 CCTV에 잡히는 경우가 생긴다. 어렵게 찾은 이 화면들을 연결하면 범인의 동선이 나온다. 숙련된 형사들만 할 수 있다. 2주가 지날 무렵 최 형사는 드디어 용의자가 나타난 화면을 찾아냈다. CCTV 피해 8km를 걸어간 범인. CCTV에 잡힌 용의자는 범행 현장에서 8km 떨어진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2시간 넘게 갈지자로 걸은 끝에 범행 현장과 동떨어진 곳에 나타난 것이다. 최 형사는 쾌재를 불렀다. 그러나 용의자가 몇 번 버스를 탔는지는 포착하지 못했다. 최 형사는 용의자가 정류장에서 사라진 시점 전후로 CCTV를 돌려 정류장에 정차한 버스 수십 대를 추적했다. 버스들의 배차 간격을 파악해 용의자가 탔을 만한 번호 2개를 골라냈다. 해당 버스 회사에 용의자가 탑승한 시점에 용의자 옷차림을 한 사람이 버스 안에 있었는지 블랙박스를 뒤져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버스 회사엔 블랙박스 분석 담당자가 반드시 있다. 얼마 뒤 한 버스 회사에서 용의자로 보이는 남자가 블랙박스에서 발견됐다고 알려왔다. 최 형사는 그 남자가 하차한 시점에서 요금기에 긁힌 카드 결제 현황을 버스 회사에 부탁해 확보했다. 용의자가 카드로 요금을 냈다면 신원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용의자는 역시 프로였다. 카드로 결제한 이들 가운데 용의자로 보이는 이는 없었다. 수사는 다시 벽에 부딪혔다. 그런데 티머니 카드로 요금을 결제한 사람이 발견됐다. 티머니 카드는 인적사항이 등록되지 않는 교통카드라 신분 노출을 꺼리는 용의
용의자의 카드일 가능성이 컸다. 이 카드의 내역을 추적하면 용의자의 거주지를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한 최 형사는 영장을 발부받아 문제의 카드 한 달치 결제 내역을 받아냈다. 카드 사용자는 중량구에 위치한 특정 편의점을 여러 번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편의점으로 달려간 최 형사는 주변의 CCTV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편의점 인근에 여인숙이 한눈에 띄었다. 전과자나 상습 절도범은 여인숙에 은신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아는 최 형사는 여인숙으로 들어갔다. 102호실 앞 대돌에 놓인 운동화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CCTV에서 자주 봐 익숙해진 N사 운동화였다. 최 형사는 방문을 두드렸다. 누구요? 라고 문을 연 투숙객을 본 최 형사는 경악했다. 한눈에 봐도 용의자가 아니었다. 다른 사람이었다. 고개 숙여 사과한 뒤 여인숙을 나온 최 형사는 다시 CCTV를 돌려보기 시작했다. 수십 개를 돌려본 끝에 용의자가 여인숙 주변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발견됐다. 여인숙을 다시 찾은 최 형사는 용의자가 찍힌 장면을 캡처한 사진을 주인에게 보여주며 이런 사람 본 적이 있냐고 물었다. 그러자 주인은 여인숙의 한 방을 가리켰다. 최 형사가 헌물을 켰던 방 바로 옆방이었다. 최 형사는 그 방의 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었지만 사람이 있다는 느낌이 왔다. 계시는 거 다 안다. 문 여시라 며 30분 넘게 두드려대자 마침내 문이 열렸다. 60대 남자였다. 남자의 뒤로 벽에 걸린 옷가지가 눈에 들어왔다. CCTV에 찍힌 그 점퍼였다. 남자의 발치엔 운동화가 뒹굴고 있었다. N사 브랜드였다. 범인임을 확신한 최 형사는 6월 X일 저녁 5시에 전농도 주택에 들어갔다 나오셨죠? 라고 추궁했다. 남자는 순순히 시인했다. 철컥 남자 아니 범인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다. 최 형사가 전과 25번 60대 프로 절도범을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혐의로 검거한 순간이었다. 뒷얘기 하나. 최 형사가 처음 여인숙에 들어가 102호를 뒤졌을 때 범인은 바로 옆방 자신의 방이 있었다. 그는 옆방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듣고 도망가려 했다가 섣불리 나가면 눈에 띌까 두려워 방에 계속 숨어 있었다고 한다. 품 많이 드는 CCTV 수사 개선책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CCTV는 1600만 대에 달한다. 인구 3명당 1개꼴. 하루 200회 넘는 CCTV에 노출되고 이동 중엔 5초에 한 번씩은 노출된다. 구청, 경찰보다 민간 보유 CCTV가 10배 이상 많다.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 총수들의 행적도 가게 CCTV가 잡아냈다. 5년 미만의 고화질 최신형 기종들이 대부분이다. 범죄자 검거도 CCTV의 역할이 60 내지 70%에 달한다. 문제는 인력과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다. 위 사건의 경우 최 형사를 비롯한 동대문서 강력반 6개 팀 형사 30여 명이 3주간 수천 개의 CCTV를 들여다봤다. 형사 한 명이 30 내지 40시간 봤다면 1000시간이 가볍게 넘어간다. 경찰청 고위 간부는 경찰 역량이 집회 시위 등 공공치안에 집중돼 민생치안은 과부하가 걸린 상태라며 치안 역량의 적정한 배분과 수사의 효율화가 시급하다고 했다. 해결책은 없을까? AI, 인공지능과 CCTV의 결합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경찰, 소방 등 관제 보안 시스템 개발에 주력해온 추교관 위니텍 대표는 AI를 통한 사람인지 기술은 이제 한국도 상당한 수준이라며 동대문서 사건처럼 CCTV로 모자와 신발이 특정된 경우 용의자를 찾는데 형사들은 2주가 걸렸다지만 AI로 해당 자료들을 검색하면 10분 만에 찾을 수도 있다고 했다. 추 대표는 현재 AI 기술은 CCTV에 찍힌 인파가 1제곱미터 평방미터당 몇 명인지 파악해 위험 수위에 도달하면 관리자에게 경고음을 띄울 수 있는 수준이라며 이태원 참사 현장에 설치된 CCTV 수십 대를 관리하는 구청 관계센터에 이런 AI 시스템이 도입돼 있었다면 참사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서울에는 공공과 민간 CCTV가 90만 대 설치돼 있어 감시망의 밀도가 세계적 수준이라며 이 감시망에 AI를 결합하면 사고 예방과 범죄자 검거의 효율이 급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 이렇게 강찬호 논설위원의 분석 칼럼인데요. AI, 앞으로 AI와 CCTV가 결합되면 큰 효과가 나겠네요. 자, 그건 그렇고요. 이번에 CCTV로 용산경찰서장 이임재 뒷짐 짓고 천천히 걸어가는 거 잡았죠?
경찰들이 범인 잡으려는 그 CCTV가 용산 경찰서장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서장이 그 범인이지 뭐 그렇게 천천히 가. 누구하고 통화했어? 요것도 이제 밝혀야죠. 차 안에서 오랫동안 누구하고 통화했는지, 가면서 무슨 생각을 골똘히 하면서 천천히 갔는지, 왜 일부러 천천히 갔는지, 도착해서도 왜 파출소 옥상에서 관망만 하고 있었는지, 그건 뭐 밝혀낼 일이고요. 자, 이 CCTV, 자, 이렇다는 거 아닙니까? 멀리서 있으면 뭐 잘 식별이 안 되고 그 옷으로 특정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이번 이태원 참사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번에 그 강찬호 논설위원이 인터뷰한 동대문서 그 형사가 잡은 그 절도범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사건입니다. 절도범 하나 잡는데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잡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이상한 점이 많이 나타난 이태원 참사에 CCTV를 전부 이런 공을 들여서 뒤지면 누가 밀었는지, 누가 길바닥에다가 뭐 이상한 걸 뿌렸는지, 그리고 유황가스 냄새가 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술집에서 내지는 어느 골목에서, 그 골목에서 누가 뿌렸는지 또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CCTV뿐만 아니에요. 이번 사건의 경우 지금 유튜브에서 돌아다니는 영상 내지는 사진, 그 다음에 SNS에서 돌아다니는 영상 사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냥 그 축제 기간이니까 너도 나도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그 주변에서 그랬고요. 그거를 SNS에 퍼날르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고 현장에서 막 깔리고 막 저거 하니까 막 찍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건 CCTV보다 훨씬 가까운데 찍혔습니다. 굉장히 가까운데요. 얼굴 식별도 가능한 게 많이 찍혔어요. 그렇다면 자, 이거 전담해서 대거 이 분석팀을 꾸려서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절도범 하나 잡는데도 동대문 경찰서에서 이렇게 공을 들였는데 이번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님, 사기 떨어지지 마시고요. 뭐 저자들은 일부러 사기 떨어뜨리려고 이상민 책임론을 막 하면서 파면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 왜 그러겠어요? 경찰을 장악하지 못하게, 경찰을 장악하면 일사불란하게 수사가 되니까 흔들어 제끼는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흔들고 이상민 장관 흔들고 한동훈 장관 흔들어야 이게 검찰과 경찰이 제대로 일사불란하게 못 움직이니까 저들의 작전에 약간 위축된 것 같은데 이상민 장관님 위축되지 마시고 경찰력 총동원해서 이거 CCTV 내지 제보 영상 사진들, SNS에 떠도는 제보 영상 사진들, 유튜브에서 방송한 사진들, 영상들 철저히 분석하면요, 얼굴 유관까지 다 나옵니다. 이건 쉬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면 누가 밀었는지 나옵니다. 누가 뭘 뿌렸는지 나옵니다. 이 CPR 할 때 그 바지 벗겨진 그 시신들 많았어요. 그럼 왜 바지가 벗겨졌는지, 어디서부터 바지가 벗겨졌는지, 골목에서 바지가 벗겨졌는지, 아니면 어느 술집에서 바지가 벗겨진 상태로 실려 나왔는지, 아니면 바지가 벗겨진 상태로 뭐 마약에 취해서 뛰어나왔는지, 아니면 바지가 벗겨진 시신 상태로 나왔는지, 그러면 그 술집 안에서는 왜 바지가 벗겨졌는지 조사하면 나옵니다. 이게 왜냐면요, 156명이나 사망한 것도 엄청난 사건이지만 국가 전복을 노린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조직적 범죄를 이걸 했다면 국가 전복을 노리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수사해야 되겠어요? 절도범 하나 잡는데도 이렇게 수사하는데, 그래서 쾌거를 올렸다고 지금 이분이 이렇게 인터뷰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태원 참사. 자, 그 용산 경찰서장 같은 이임재 같은 사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 그렇죠? 예? 경찰의 분들도 다 애국심이 있고 국민의 민중의 지팡이를 사명감을 가진 경찰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좌파고 우파고 그걸 떠나서 국민을 지키려는, 치안을 지키려는 경찰들이 더 많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 밝혀내세요. 만약에 이거 못 밝히면 저는 경찰들을, 모든 국민들이 경찰들을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절도범도 이렇게 해서 잡아내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거를 못 잡아낸다고? 누가 밀었는지, 누가 뭘 뿌렸는지, 누가 마약을 퐁당했는지 이걸 못 잡아낸다고? 누가 독가스를 뿌렸는지, 유황가스가 냄새가 났다는데 어디서 났는지 이걸 못 잡아낸다고요? 에이, 시신들이 이상한데 그걸 왜 이상한지 못 잡아낸다고요? 에이, 그러면은 일부러 못 잡아낸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경찰들이, 수뇌부들이 일부러 이렇게 이런 물타기 하는구나. 이재명과 문재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코너에 몰기 위해서 경찰들이 마치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이 일부러 늦게 출동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구나.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심을 안 받으려면 경찰들이
CCTV 및 제보 사진 영상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조직적 범죄인지 아니면 몇 명이 한 건지 아니면 그 뒤에 누가 있는 건지 밝혀내시기 바랍니다. 밝혀내시기 바라요. 밝힐 수 있어요. 쉬워요, 이거보다. 지금 이 칼럼에서 CCTV 범인 잡은 것보다 훨씬 쉬워. 화이팅. 이상민 장관 기죽지 마시고 화이팅. 한동훈 장관님 실력 발휘 한번 해주시고요. 윤석열 대통령 제대로 이번에 아주 싹 그냥 작살내주 싹 잡아버리세요. 그냥. 가자.